세조와 한명회 권력의 거래로 맺어진 동맹. 조선 제7대 왕 세조와 그의 최측근 한명회. 계유정난을 통해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세조와 그의 권력 장악을 도운 한명회의 은밀한 권력 동맹. 두 사람 사이에 맺어진 위험한 거래와 배신의 그림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낸 피해 역사. 조선 최대의 정치 스캔들을 파헤친다. 수양대군 후의 세조과 한명회의 첫 만남과 야망의 공유. 1444년 세종 26년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밤. 창덕궁의 한 별당에서 은은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곳에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과 젊은 문신 한명회였다. 수양대군의 눈빛은 깊고 날카로웠으며 그 앞에 앉은 한명회의 얼굴에는 영리함이 가득했다. 자네가 그 유명한 한명회인가? 수양대군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다. 아버지께서 자네를 두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라 하셨다지. 한명회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대군마마, 다만 씨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따름입니다. 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마치 칼날처럼 예리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술잔을 들어 한명회에게 내밀었다. 빗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을 깊이 살폈다. 한명회,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는 어떤 조선을 꿈꾸는가? 한명회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강한 왕권이 이끄는 조선이옵니다. 신념이 확고한 군주가 신하들의 분파를 넘어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옵니다. 수양대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흥미롭군. 계속해보게. 세종대왕께서는 위대한 성군이시나 신하들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 조정은 분파로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있지요. 이는 장차 국가의 큰 위기가 될 수 있사옵니다. 수양대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자네는 더 강한 왕권이 필요하다 생각하는군. 그렇사옵니다. 특히 지금 세자마마께서는 한명회는 말을 멈추고 주변을 살폈다. 계속하게. 여기서 우리의 대화는 아무도 듣지 못하네. 한명회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다. 세자마마께서는 학문에는 밝으시나 건강이 좋지 않으시고 결단력이 부족하신 듯합니다. 그리고 세자의 아들은 아직 어린 나이이지요. 수양대군의 눈이 빛났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에 가득했다. 자네는 과감한 생각을 가졌군, 한명회. 하지만 그런 생각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겠지? 한명회는 미소 지었다. 대군마마,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위험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역사는 새롭게 쓰일 수 있사옵니다. 수양대군은 돌아서서 한명회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한명회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대군마마께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다면 신은 목숨을 걸고 마마를 따르겠사옵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굳게 잡았다. 한명회, 오늘의 대화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네. 하지만 언젠가 이 대화를 기억할 날이 올 것이야. 그날 밤 빗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운명이 하나로 얽혀들기 시작했다.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만남이 조선의 역사를 뒤바꿀 큰 격변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문종의 죽음과 어린 단종의 즉위, 수양대군의 불안. 1452년 5월 봄비가 내리는 창덕궁. 문종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침전에는 어이들이 분주히 오가고 대신들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수양대군의 얼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의 형 문종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다. 전하의 상태가 매우 위중하십니다. 어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듯합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애틋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계산이 뒤섞여 있었다. 문종의 아들 단종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였다. 조선의 왕위가 어린 아이에게 넘어간다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대군마마,
이제 우리가 예전에 나눈 대화를 기억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대답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네.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해. 그날 밤 문종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궁중은 통곡소리로 가득 찼고 어린 단종은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모습이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소용돌이쳤다. 장례식 이후 한명회는 수양대군을 찾아왔다. 그들은 궁의 한적한 정원에서 만났다. 봄비가 그친 후 공기는 맑았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무겁고 어두웠다. 이제 단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정무는 김종서와 황보인이 장악할 것입니다. 한명회가 말했다. 그들은 대군마마를 견제하려 할 것이옵니다. 수양대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겠지. 김종서는 이미 조정 대신들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군마마가 어린 단종에게 위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사옵니다. 수양대군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 조카를 해치겠다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군마마를 멀리 지방으로 보내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 합니다. 수양대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한명에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군. 한명회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군마마,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종은 어리고 김종서와 황보인은 지나치게 자신들의 권력에 도취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보다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수양대군은 한명회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대는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마마께서는 세종대왕의 아들이십니다. 마마의 가슴에는 세종대왕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종대왕께서도 내리지 못했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수양대군은 정원의 연못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연못 위로 비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한명회는 목소리를 더 낮추어 말했다. 우선 우리의 세력을 모아야 합니다. 김종서와 황보인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계유년 겨울, 그때가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이제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좋네. 계유년 겨울까지 우리의 계획을 세우세. 하지만 명심하게 이 일은 조선을 위한 것이어야 하네. 단순한 권력 탐욕이 아니라. 한명회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물론입니다. 대군마마. 이 모든 것은 오직 조선의 미래를 위한 것이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그 순간 궁궐 담장 너머로 한 그림자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졌고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이미 다른 이의 귀에 들어가 있었다. 계유정난의 모의와 실행, 세조와 한명회의 피해 동맹. 1453년 10월 가을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깊은 밤. 수양대군의 사저에는 은밀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방 안에는 수양대군과 한명회를 비롯해 권람, 한확, 홍윤성 등 핵심 인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고 목소리는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하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소. 한명회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의 세력은 충분히 모였고 행동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으나 그 안에는 미세한 망설임도 함께 있었다. 김종서와 황보인, 그들은 나의 형님을 섬기던 충신들이요. 그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한명회가 수양대군의 말을 조심스럽게 끊었다. 대군마마, 그들은 이미 마마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마마를 먼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해야 합니다. 권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마마, 그들은 이미 마마를 멀리 지방으로 보내는 안을 조정에 상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한 번 권력에서 밀려나면 그 다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수양대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의 차가운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래. 우리가 행동할 때가 왔소. 하지만 이것은 내 개인의 욕망이 아니라 조선을 위한 결단임을 명심하게. 한명회가 수양대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김종서와 황보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나머지 대신들은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요? 수양대군이 한명회를 날카롭게 바라보며 물었다. 한명회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것은 마마께서 결정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린 단종께서는 아직 나라를 다스릴 나이가 아니십니다. 마마께서 섭정으로서 실권을 잡으신다면 수양대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가에 쓴웃음이 번졌다. 한명회, 자네는 내가 왕위를 차지하길 바라는 것인가? 한명회는 대답 대신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양대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소. 계획대로 진행하세. 다음 달 초하루 우리는 행동할 것이요. 계유년 1453년 10월 초하루, 그날은 조선 역사의 피해 기록으로 남게 될 날이었다. 새벽빛이 막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할 무렵 수양대군과 그의 일당은 창덕궁으로 향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고 허리춤에는 날카로운 칼이 준비되어 있었다. 궁궐의 문이 열리자 수양대군은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경복궁의 숨은 장들은 세종의 아들인 그를 막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김종서가 있는 승정원으로 향했다. 김종서,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다. 그대는 반역의 죄를 지었소. 김종서는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대군 마마, 무슨 말씀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양대군의 신호와 함께 칼날이 빛났다. 김종서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고 붉은 피가 마루를 적셨다. 거의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황보인과 조선의 중신들이 하나둘 제거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조선은 피로 물들었다. 계유정난, 그것은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맺은 피의 동맹이 드러난 첫 순간이었다. 단종의 폐위와 세조의 즉위, 한명회의 권력 상승. 1455년 6월 창덕궁의 정전.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17살의 어린 단종이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두려움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수양대군은 단종의 옆에 서 있었고 한명회는 그 뒤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전하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한명회가 앞으로 나와 말했다. 어린 나이에 나라의 큰 짐을 짊어지시느라 건강이 상하신 전하께서는 숙부인 수양대군께 왕위를 양위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대신들 사이에서 작은 동요가 일었지만 김종서와 황보인이 제거된 후 누구도 감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강제된 결정이라는 것을. 단종은 천천히 일어나 옥새를 들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수양대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숙부님, 단종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 수양대군은 단종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잠시 동안 죄책감의 그림자가 스쳤지만 곧 단호한 결의로 대체되었다. 내가 조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옥새를 건넸다. 그 순간 조선의 역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수양대군은 조선의 제7대 왕 세조로 등극했다. 한명회는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승리의 기쁨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다. 양위식이 끝나고 단종은 조용히 별궁으로 물러났다. 새로운 왕 세조는 자신의 첫 조정을 열었다. 대신들은 모두 새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조정은 이제 세조와 한명회의 손아귀에 들어왔다. 조정이 파한 후 세조와 한명회는 편전에서 단둘이 만났다. 초여름의 더위가 궁궐을 감싸고 있었지만 편전 안은 이상하리만치 서늘했다. 이제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었소. 한명회. 세조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과 함께 어떤 무거움도 섞여 있었다. 한명회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전하께서는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더 강한 왕권으로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세조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궁궐의 정원이 보였고 그 너머로는 한양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다. 내가 왕이 되었소.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인가? 한명회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이루실 업적들이 그 과정의 고통을 정당화할 것입니다. 세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렇겠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단종을 지지하는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명회가 말을 이었다. 단종 전하께서도 계속해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조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단종은 내 조카이자 형의 아들이오. 그에게 더 이상의 해를 끼치고 싶지 않소. 한명회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단종 전하를 멀리 노량진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권력의 욕망과 인간적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다. 좋소. 그렇게 하세. 한명회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말했다. 전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은 언제나 전하의 곁에서 조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세조와 한명회의 권력 동맹은 완성되었다. 그들은 이제 조선의 새 시대를 열었지만 그 시작은 피와 배신으로 얼룩져 있었다. 역사는 그들의 업적을 기록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 어두운 그림자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사육신 사건과 세조 한명회의 권력 공고학. 1456년 6월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한양을 덮고 있었다. 단종이 폐위된 지 1년 한양의 거리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지만 그 아래에서는 불만의 불씨가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한 채 은밀히 모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명회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었다. 그는 세조의 침전을 찾아 조용히 보고했다. 전하, 성삼문 등이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조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다. 내가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소. 그런데도 배신을 선택했단 말이오? 한명회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단종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하가 반역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세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들의 충성심을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왕이었고 어떤 위협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을 체포하라. 그날 밤 성삼문과 그의 동료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이튿날 아침 한양의 광화문 앞 넓은 광장에서는 신문이 진행되었다. 세조와 한명회는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성삼문, 그대는 왕을 모함하고 반역을 꾀한 죄를 인정하는가? 한명회가 물었다. 성삼문은 고개를 들어 세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나는 단지 내 임금에게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내 임금은 단종이시고 그 외에 다른 왕은 없습니다. 세조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다. 네가 감히. 한명회가 세조의 팔을 살짝 잡았다. 전하, 참으십시오. 성삼문은 계속해서 말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만 후세의 역사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지 그것이 궁금할 뿐입니다. 한명회는 차갑게 웃었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것이오. 그대들은 단지 반역자로 기록될 뿐이오. 성삼문은 쓴 웃음을 지었다. 아니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는 충신으로, 당신들은 찬탈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조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그만.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소. 이들을 모두 능지처참하라. 그날 오후 성삼문과 그의 동료들은 잔인한 형벌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그들의 죽음은 한양을 공포로 물들였고 세조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신문이 끝난 후 세조와 한명회는 다시 침전에서 단둘이 마주했다. 이제 어떤 반대 세력도 남지 않았소. 한명회가 말했다.
전하의 왕위는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세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피로 물든 광장이 보였다. 한명에 우리는 오늘 무엇을 얻었소? 충신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한명에는 한 발 다가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 때로는 잔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한 전하의 왕위는 계속해서 위협받았을 것입니다. 세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겠지. 하지만 이제 단종은 어떻게 할 것이오? 한명회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노량진에 있는 한 계속해서 위협이 될 것입니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조는 한명회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그가 내 조카이자 형의 아들이오. 더 이상의 피는 한명회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전하, 왕이 되기로 결심하신 순간부터 이미 그런 감정을 버리셔야 했습니다. 이제 전하에게는 오직 조선과 왕조의 안정만이 중요합니다. 그날 밤 세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꿈속에는 피로 물든 광장과 성산문의 얼굴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어린 단종의 슬픈 눈빛도. 세조와 한명회, 성공한 권력 거래와 그들이 남긴 역사적 그림자. 1457년 10월 가을에 서늘한 바람이 노량진의 작은 별궁을 스쳐 지나갔다. 폐위된 지 2년이 지난 단종은 창가에 앉아 멀리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나이 19 아직 청년이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본 듯 지쳐 있었다. 그날 밤 별궁에 불이 켜졌다. 단종은 잠자리에 들었고 그의 침소로 검은 그림자들이 조용히 다가갔다. 다음 날 아침 노량진 별궁에서는 비통한 통곡 소리가 들렸다.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이 한양에 전해졌다. 한명회는 세조에게 직접 이 소식을 전했다. 전하, 단종 전하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조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다.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도록 하세. 세조가 말했다. 한명회는 고개를 숙였다. 전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세조의 통치는 더욱 강력해졌다. 더 이상 그의 왕위를 위협할 세력은 남아있지 않았다. 한명회는 영의정에 올라 조선의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되었다. 그들의 권력 동맹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세월이 흘러 1468년 세조는 병상에 누웠다. 그의 곁에는 한명회가 지키고 있었다. 한명회, 세조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 모든 일을 했소? 한명회는 세조의 손을 잡았다. 조선을 위해서입니다. 전하, 전하께서는 강한 왕권을 세우셨고 나라를 안정시키셨습니다. 세조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었소? 내 형의 아들, 충신들의 목숨,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까지도. 한명회는 침묵했다. 그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한명회, 내가 죽은 후의 역사는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 것 같소? 세조가 물었다. 한명회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전하께서는 위대한 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경국대전을 편찬하시고 백성들을 위한 많은 업적을 이루셨으니까요. 세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며칠 뒤 세조는 세상을 떠났다. 그의 뒤를 이어 아들 예종이 즉위했다. 한명회는 여전히 영의정으로서 조선의 정치를 좌우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가을날 한명회는 혼자 노량진을 찾았다. 단종이 머물렀던 별궁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서서 한강의 물결을 바라보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한명회는 해질녘까지 그곳에 서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한강을 물들일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후회와 고독의 눈물이었다. 세조와 한명회, 그들의 권력 동맹은 성공했지만 그 그림자는 조선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들은 권력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승리의 기쁨보다 더 오래, 더 깊게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상으로 세조와 한명회, 권력의 거래로 맺어진 동맹 이야기를 마칩니다. 권력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두 사람의 여정은 성공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세조는 폭군으로도 개혁군주로도 평가받습니다. 한 명에는 충신으로도 간신으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피해 자취와 권력의 그림자는 조선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예종의 짧은 재위, 조선 왕조의 잃어버린 기회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예종은 왜 단 14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을까요? 그가 살아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또 다른 군주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